자, 조국혁신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이게 좀 나온 게 있어요. 나온 게 있는데 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볼까요?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 비례대표 저희 그래픽이 있으면 잠깐 좀 띄워주시죠. 네. 자, 이게 그저께 나온 거군요. 월요일에 나왔으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리얼미터가 실시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 미래가 29.8%, 조국혁신당이 27.7%,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0.1%로 집계가 됐습니다. 새로운 미래 4.6, 개혁신당 4.1, 녹색정의당 3.1, 자유통일당 2.8% 순이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저희 화면이 좀 준비가 안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제가 개요를 좀 읽어드리죠. 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상황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걸로 보시면 되겠고, 자, 조국혁신당의 기세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분석 한번 해보죠. 이렇게까지 상승세에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최준봉 교수?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만 지금 물론 이 퍼센트가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사실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심판 여론이 큰지 네. 그리고 정말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큰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국민의 미래는 자꾸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미래는 민주당 표만 갈라먹는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퍼센티지로 물론 숫자적으로 합친 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숫자를 합쳐보세요. 47.8%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합쳐보면 국민의 미래는 29.8이고 이게 정말 민주당 표만 가져간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중도층이나 보수 중에도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찍었던 사람들 중에도 실망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마 민주당은 지지 못하겠고 예를 들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이 그러나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못 가겠지만 다른 선택지 하나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겠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지지했던 정당 대선 후보가 저렇게 못하고 무도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는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 심판할 수 있는 대리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대리자가 조국혁신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이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에도 피해를 준 거예요. 근데 마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만 피해를 준 것처럼 얘기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도층이나 보수 중에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국혁신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네. 조국혁신당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기를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한 심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잖아요. 대의기관이고 대의기관. 그 대의기관 중에 누가 제일 잘할까 판단을 보니까 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보다 조국혁신당이 잘할 수 있겠네라고 판단했는데 그걸 지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의 탄생은 국민의힘에도 상당히 큰 피해보다는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타격을 주고 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국민의 지지는 네. 민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뜻인 거고 저는 사실 이게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이채 양명주라는 것을 제가 2월 14일에 그 백운기 앵커님이 하는 정어리 TV에서 제가 그때 말을 만들어내면서 네. 이채 양명주가 이제 좀 유행을 타기 맞아요.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왜 이채 양명주를 떠올렸냐면 그때만 해도 뭐 삼지대가 이낙연, 이준석 결합을 하니 취소하니 마니 이런 국면에서 핵심은 윤석열 심판인데 윤석열이 사라진 총선을 제가 우려하면서 이채양명주로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채양명주 운동을 한 2, 3주 하고 있었는데 네. 2월 말에 조국당이 뜨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결합이 오묘하게 되면서 그동안 한동훈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을 잡았는데 이제는 한동훈을 잡는 조국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바람이 붙고 지금은 조국 현상을 넘어서 이제 조국 저는 신드롬이라고 저는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조국혁신당이 1등을 하느냐. 이제 이거를 놓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조국당. 그다음에 3년은 너무 길다보다 더 세게
1년 안에 끌어내리겠다라는 송영길 신당, 그게 이제 소나무당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센 맛들이 좀 아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신 거다. 그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당연히 뭐 일부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만은 국민적 정서가 민주당은 지지 못하지만 반윤 정서가 그만큼 더 센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물론 싫은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싫지만 이쪽은 그래도 본인의 법률적 책임을 진 쪽이고 앞으로 질 사람들이고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이 세 분은 아예 지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누가 더 낫냐라는 상대적인 비교 평가가 이미 다 반영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끝까지 기세가 갈 것이냐. 예.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 현상, 이준석 대표의 그 지지도가 높았던 상황을 한동훈으로 눌러버린 상황이 됐고, 근데 한동훈도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눌러버린 상황이 됐는데, 그럼 또 조국 대표가 또 보름 남아 있는 이 선거 기간 동안 또 어떤 이슈나 어떤 인물로 해서 눌려질 거냐.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좀 이거는 가능성이 뭐 있을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척점까지 끝까지 온 거기 때문에 더 아. 이상 누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조국이라고 하는 가장 선명한 반윤 전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높았더라면 조국 바람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부 너무 지긋지긋하다. 네. 이거는 어떻게든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보수주의자도 200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듀오의 합작품 내지는 자업자득이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교수님은 개혁신당하고 네. 또 이제 새로운 미래 계속 집중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보셨죠? 연락이 오나 안 오나 거기서 예. 연락 와도 안 가요. 보셨는데 네. 아예 이제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새로운 미래랑 관심이 없어. 둘 다 안 나와요. 개혁신당. 지지율이 거의 안 잡힌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낮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치고 올라오면서 거의 뭐 다른 거대 정당들과 어깨를 나란히 비례 의석에서는 그러게요. 또 그런 비례 지지율에서는 네.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다른 정당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가치가 아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패착은 처음에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겠다는 말부터가 잘못된 거야. 그때부터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발상 자체가 잘못된 그렇죠. 거예요, 발상.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은 별 논의도 안 돼 지금은.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그러면 뭐 조국 혁신당처럼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의 모든 힘들을 역량을 조국 혁신당이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무도함에 대한 심판의 정서가 그만큼 큰 거예요. 네. 그걸 제일 잘할 선수로 조국 혁신당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만약 그런 기치로 나갔으면 괜찮았겠지. 아하. 근데 처음부터 낡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거기하고 손을 잡았지. 거기에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신윤규 변호사처럼 그렇게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당 만들고 나서 그런 얘기 한 적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거의 초반에 못 들어봤어요. 했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 다음에는 네. 좀 희석이 됐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동훈한테 얘기가. 집중을 했죠. 집중을.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무도함을 심판하자고 하는 이 정서를 잘 담아내는 사람이 조국이었고 아. 그러니 조국이 만든 혁신당에 네. 사람들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삼지대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면서 우리의 의사를 대변해줄 유일한 정당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결국. 시대 정신이 이번 정권의 심판이었다. 그렇죠. 누가 심판 잘할 수 있냐. 여기로 그렇죠. 민심이 모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모든 건 윤석열 대통령 탓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모아주고 있다. 자, 그럼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뭐 짧게 이번 공식 선거운동 시작할 때쯤 앞으로 관건, 앞으로의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 그리고 양당 또 여러 정당들이 집중해야 될 캠페인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오버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오버하면 안 된다. 민주당의 가장 그 위험한 부분이 약간 업되면서 풀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버하는 거는 좀 매우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반윤을 심판하고자 하는 이 구도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전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남은 기간에는 이제 사전 투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맞아요. 일주일 남았는데 다음 저는 주 금토. 더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에 오히려.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더 정제된 차원에서,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메시지를 참 잘 내거든요. 네. 저는 그 정도 수위에서 내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민심보다 반보만 앞서가야 됩니다. 오버하지 않아야 된다. 네. 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네. 오버하지 말.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버하면 안 돼요. 절대로 네.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지고 있다. 5% 부족하다. 한 표, 세 표 모자란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더 절박하게 뛰어야 돼요. 샴페인 터트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 샴페인 터트리자면 떡큰 박
박덕흠 우리 생일 케이크 후보께서 사선 축하 케이크 받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하. 그거 진짜 아니, 내 진짜 어처구니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처럼 과반만 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된다. 속으로 아무리 신인규 변호사처럼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표현하면 안 돼.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겸손하게. 그건 평론가가 하기 놔도 그냥 신인규 네, 변호사가 국회의원 후보들은 더 겸손하게 한 표가 네. 부족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런 정서로 가야 돼요. 그래요. 그게 제일 근데 중요해요. 국민의힘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종북 관련된 현수막 어째 취소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제가 예측하건데 큰 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선거 있을 때 맨날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주세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독재를 막아주세요. 의회 독재 막아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독재. 어떻습니까? 영향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동정도 아깝다 이럴 거예요. 아.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막장 실패 정부로 아마 규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무릎이라도 꿇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뭐 팥뿌리만 샀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한은 이수정 후보 같은 분은 뭐 무릎도 꿇지 않을 아주 기계가 아주 단단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2년을 이미 해봤잖아요. 해봤죠. 경험해봤잖아요. 예. 뭘 일할 기회를 줘? 그만큼 줬으면 됐지. 뭘 더 줘? 2년이면 충분해. 아니,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그중에 네. 2년을 썼는데 뭘 더 일할 뭘 기회를 달라는 기회를 거예요. 달라고 그렇게 줬는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충분히 뽀개셨는데 뭘 더 주냐고? 뭘 더 뽀개, 뭔 지금. 일할 기회를 줘? 그만 줘. 값값이 얼마인데, 지금. 3년은 너무 길어. 뭐예요? 이거 조국 혁신당 조국혁신당 구호를 그냥 영입제인 얘기해보면 없었어요. 1년 안에 끌어내린다는 당도 있습니다. 소나무당이라고. 요즘에 소나무당이 아주 구호가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이 네. 어느 당으로 가게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속 전화기는 항상 켜두고 계신다고 지금 이제 24시간 끝났어. 자다가도 다 끝났어요. 일어나서 받으시죠.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합니다. 오마이뉴스 당입니다. 자 이렇게 박봉규 저희가 뭐 웃으면서 또 재미있게 방송을 진행했지만 이번 선거 참 엄중한 시기에 치러지고 있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표를 가지고 이번엔 꼭 투표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뭐 지지율 뭐 다 필요 없어요. 투표 안 하면은 이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투표가 중요하다. 득표율이 중요하다. 투표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